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그 사이에 많이 추워졌죠. 이제 뭐 거의 뭐 가을이 다 지나 이거 초겨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일반 해고입니다. 일반 해고.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에 의한 일반 해고, 또 그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결부된 일반 해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이렇게 시작할게요. 우리 법제상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징계해고, 두 번째로는 정리해고. 뭐 이른바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도 부르는데, 사실상 우리 법제상 이 두 가지만, 근로기준법에 이 두 가지 해고만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또 하나의 해고가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해고라고 불러요. 일반 해고. 좀 원리를 간단히나마 좀 설명드릴까요? 근로계약이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 계약하고 성질이 유사해요.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뭐 종속노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채권자는 어떤 급부를 제공을 받고, 또 반대로 채무자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급부를 제공한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 대가로서 쌍방 채권 채무죠. 사용자한테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즉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반 해고라고 합니다. 이제 기초적으로 이건 전형적인 이제 민사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라고 이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일을 못한다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을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좀 사례를 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사례를 아셔야면 좋냐면은, 직장 내 괴롭힘하고 좀 결부가 되어져 있는 사건을 제가 하면서 오늘 좀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사례입니다. 뭐 괴롭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마음의 병이 오죠. 마음의 병이 온다는 건 이제 정신적 괴로움, 뭐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출근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정신적 질환,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질환을 일종의 뭐 꾀병이나 못 믿을 법한 뭐 그런 걸로 좀 취급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다 보니 당사자는 나는 아픕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제 휴직계를 내고, 뭐 괴롭힘의 이제 결과로 마음의 병이 와서 뭐 공황장애, 우울증, 적응장애, 뭐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쉬겠습니다, 휴직계를 내면, 병가에 의한 휴직계를 내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이게 괴롭힘 행위는 어쨌든 불법 행위에 속할 여지도 있고,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또 책임을 질 여지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조금 다르게 보죠.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출근을 다음날 못하겠습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같아요. 이거랑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난 도저히 지금 정신건강상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사용자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노동자는 어쨌든 쉬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아프신 분들은 결국 출근을 못해요. 못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는 뭐 징계 해고로 넘어가서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질 경우에요. 산업재해로. 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지면은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세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는 요양 중인 기간, 그리고 그 요양이 종료 후 30일까지는 절대적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기간이라 해서 정말 죽을 죄를 져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보호 기간이에요. 자, 이거 쉽죠. 이것까지는 쉬워요. 이게 중요해요. 이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가.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재해만 인정되면 이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인정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한 기간인지 여부를 살펴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돼서, 예를 들어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되어졌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멀쩡히 활동을 한다거나, 예, 뭐 멀쩡히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요양이 필요한 기간인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예외적인 사례도 있어요. 뭐 대부분 이제 사실상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기간을 인정해주면 이제 실무상으로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이거 처음에 말씀드리고 가요. 야, 이 요양이 필요한 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고로부터 보호한다. 예, 해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만약에 산업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질병이 이제 왔는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은 있잖아요. 내가 병에 걸려 있는 건 맞아요. 이 병에 걸려져 있는 이 상태로 산재가 아닌 상태지만 병에 걸려져 있는 이 상태. 말 그대로 지금 노동의 제공이라는 채무 이행을 못하게 되어진 상태. 예.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제부터 처음에 짚고 들어갈게요. 자, 해고 자체는 곧바로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곧바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사용자한테는 일종의 배려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근로계약상 뭐 부수적인 의무인데 배려의 의무, 뭐 신입책상 의무기도 한데요. 자, 당장 일주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해고한다. 이거는 부당해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프다고 노동자 바로 해고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극심한 노동 불안에 시달리게 될 거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입법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간은 굉장히 보호되는 기간은 짧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례로밖에 없는 건데, 아까는 이제 법률로 있었잖아요.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요양기간 전체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재해가 아닐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예.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급 기업에서는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뭐 아무리 길어도 1년 정도 내외까지는 어쨌든 뭐 배려의 의무 차원에서 봐준다. 라는 좀 뉘앙스는 있지만 사실 이 이상을 넘어가면 일반 해고로부터 조금 피하기 어려워요. 예. 예. 기간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 기간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쉬어야 되겠다라는 사정이 있어서 쉬시게 되면은 특히 이게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2달 쉬고 1달 일하고 2달 쉬고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 기간이 1년여가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회사에서 만약에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제시했다. 뭐 배치 전환을 해서 뭐 아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뭐 배려도 하고 또는 뭐 자리도 바꿔줘 보고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더 위험해요. 예. 자, 일반 해고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기보다 심신의 사유로 노동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일반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그럼 산업재해로부터 요양기간이 보호되면은 다 괜찮느냐? 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사실은 산업재해가 되게 절대적인 보호기구는 맞아요. 보호장비예요. 이거 딱 인정되면은 해고로부터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산재가 여러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이 안 나서서 산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쉬고 뭐 휴업급여를 받고 이런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2년 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해고를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방법은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84조 근로기준법 84조에 따라서 일시 보상을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다 해서 무조건 해고가 또 정당한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배려의 노력을 하고 복귀의 가능성, 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다시 살펴봅니다. 일시 보상,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보상을 일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절대적인 요양기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또는 그 노동자가 계속해서 이제 받는 급여,
그 휴직급여잖아요. 산재가 인정되면 휴직급여를 받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게 장애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휴직이 길어지게 되면은 상병 뭐 휴직연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병급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 즉 절대적 해고 보호 기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근데 실무적으로 상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잘 주지 않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일시금으로 1340일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발생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예, 산업재해로 인한 뭐 그런 정도의 기간 2년이 지나고 2년이에요. 2년 지나고 난 뒤에는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단절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고 장애로 넘어갈 경우에도 2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많이 위험합니다. 예. 특히 3년이 넘어가셔서 일을 못하게 되시면 아무리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제한이 아니에요. 산재가 물론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이긴 하지만 2년, 3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회사는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은 휴직 요양에 의해서 휴직할 수 있는 요건,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계를 좀 알아봤어요. 일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내 몸이 아파서 일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 간혹 이제 질병이나 상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 중에 정말 기간을 많이 쌓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촬영을 해서 남겨드리는 거고요. 특히 산업재해가 아닌데 이 기간을 많이 쌓으신 분들은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 예, 조심하셔야 된다. 산업재해인 경우에도 무제한은 아니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드릴게요. 오늘 김농사TV에서는 이렇게 좀 사례를 일반 해고 중 이제 산업재해, 그중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케이스로 해서 좀 알아봤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기 네이버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